네, 그럼 먼저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체험 삶의 현장 만든 노유경이라고 합니다. 박영길 씨와의 차 한잔 만든 유오일이라고 합니다. 3인방 연출을 한 이건희라고 합니다. 3인방의 메인 보컬 장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3인방 병현 역할의 한병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인방에서 큰형을 맡은 염인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 연출 김남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 배우 이영지입니다. 예, 제가 배우 감독님들께 기본적인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려도 돼가지고요. 예, 저희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감독님들께는 이제 이 영화 좀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전에 새를 2마리 키웠었는데 그 새들이 이렇게 죽고 나서 떠올린 생각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혹은 세상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화를 엿들었을 때 재밌는 한 공간에서 대화를 쭉 이어나가는 영화를 한번 찍고 싶어서 3인방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졸업하고 그 타다 드라이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작 지원 받은 작품이 있는데 베리어 프리 영화를 만들 거다 해서 그 베리어 프리를 검색해 보니까 의미가 있는 작업일 것 같아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배우님들께는 이제 아마 시나리오를 받고 대신 이제 인상이 있었을 거고 맡으신 캐릭터를 위해서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했는데요. 네, 이영지 배우님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질문이 뭐야? 네, 시나리오 받고 좀 어떤 인상을 받았고요. 캐릭터를 위해서는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요? 시나리오 받고는 어땠는지 잘 기억은 안 나고요. 네네. 4년 전이거든요. 네네네. 인상적이진 않으셨나 봐요. 기억이 있으신 아니요, 거 제가 보니까. 정말 애정하는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 준비하는 건 진짜 청각 장애인분들에게 아니면 좀 시간을 드리고 먼저 3인방 팀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네. 네, 여인석 배우님. 저는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분명히 평소에 저를 생각하고 썼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어리버리한 사람이나 되게 불쾌했고요. 저 스스로 되게 좀 남자답고 리더십 있고 카리스마 있고 마초끼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딴 식으로 써놔가지고 캐릭터 집중이 원래 제가 아니라 창조를 해야 돼서 굉장히 힘든 그런 테이블 작업과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시는데 GV 할 때마다 항상 오시더라고요. 네. 함재훈 배우님. 일단 한 공간에서 안 끊기고 연기를 해야 되는 시나리오를 줬는데 거기서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그래도 같이 친했던 배우들이랑 평소에 모습 그대로 연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는 편한 부분도 있었다 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인석 배우님은 평상시에도 좀 어리바리하신 모습이다 인정하시는 거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장철 배우님. 저는 이제 어쨌든 좀 갈등을 빚어내야 되는 캐릭터인데 저도 사실 제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캐릭터였어가지고 주위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서 그거를 좀 참고를 많이 했고요. 연기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영지 배우님 혹시 정리되셨어요? 실제 청각 장애인 분들께 누가 되지 않게 하는 게 목표였고요.
사연으로 우연과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배우분들이 이제 같이 나오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또 이제 박영길 씨와의 차 한잔 관련해서도 등장하신 분들을 좀 어떻게 캐스팅했는지 또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감독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캐스팅은 사실 되게 급하게 좀 됐었어요. 영화 찍기 일주일 전에 막 급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최대한 그때 느낌의 비주얼을 제가 좀 원했었는데 뭐 사실 그런 게 뭐 그거는 꿈이면 꾸미는 건데 그래도 뭐 머릿속에 좀 원하는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민하다 보니까 재밌는 대답이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네.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노영경 감독님께는 이제 새 두 마디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거기에 또 등장하는 그 캐릭터들은 새 외에도 다른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애벌레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은 또 어떻게 좀 창조하게 되셨는지 예, 그 제작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키우던 새를 좀 캐릭터화 시켜서 했고요. 나머지 벌레는 좀 살아가는데 좀 막 사는 사람을 좀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약간 애벌레인데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는 벌레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었고 그 사람같이 생긴 건데 사실은 개미라고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미는 약간 저를 좀 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객분들 질문 있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문해 주시는 세 분께는 그 서울 독립영화제 공식 기념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는 선착순 세 분께는 기념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있으시네요. 네, 원초 여기 계시고 저쪽 계신데요. 원초 이쪽 받고 마이크 또 넘겨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 영화 전부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궁금한 게 두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죄송해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에서 어쨌든 그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님도 그렇고 어쨌든 간 본인의 이야기가 좀 아니잖아요. 그 장애인들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베리어 프리 영화라는 것과 그것들을 잘 사용해서 어쨌든 장애인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내가 아닌 것을 만들고 표현하는 것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 혹은 가장 많이 참조했던 것들 그래서 작업 과정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박영길 씨와 차 한잔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내러티브적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중에 공포가 있었는데 중간에 여자가 화장실을 다녀오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애초에 처음부터 그들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둘이 자리를 한 것이었는지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몸값 같은 장면이라고도 느꼈는데 그 장면은 어떤 의미고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류일 감독님부터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설정한 걸로는 인물들은 알고 있었던 설정으로 했고요. 그리고 다른 GV에서도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비밀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재밌게 보신 분들은 머릿속에서 되게 다양한 상상을 하는데 제가 대답을 내놓는 순간 영화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질문 주신 분께서 생각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남국 감독님. 시각장애인 협회랑 청각장애인 협회에 가서 실제 장애인분들한테 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피드백을 받은 내용으로 수정을 하기도 하고
그 손수연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장애인인데 그 시각장애인 협회 가면은 그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해보면서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좀 간접 경험으로 아니면 이제 실제 그 인물들에게 피드백 받은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수정을 했고 그 베리어 프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진주 미디어 센터에서 그 베리어 프리 작가 이렇게 교육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들었고 작업은 그 베리어 프리 협회에 있는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조율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영재 배우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청각 장애인 분들 계두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목표였고 저는 인터뷰를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되게 불편하다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보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뒤쪽에 손 들으셨는데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요. 네,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잘 나옵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그 3인방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메탈을 좋아해가지고 메탈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처음에 주인공분들 등장하실 때 저는 펑크랄 거로 보여가지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감독님이 메탈 리스너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그 의상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메탈에 엄청 깊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노래들로만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고 오히려 시나리오 쓰면서 좀 더 많이 들으면서 저희도 다 같이 들으면서 약간 좀 더 좋아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헤비메탈의 멋은 알고 있었는데 노래는 이렇게 다양하게 듣지 못했었는데 마지막 엔딩곡도 찾는 과정에서도 꽤 많이 듣다 보니까 되게 좋았었고요. 의상은 사실 이게 이 헤비메탈과 락의 이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정말 깊고 다양해가지고 이 의상만으로도 사실 차이가 되게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그 평균치를 좀 내서 의상을 조금 입혀야 되겠다 해서 그 동묘에서 가죽 자켓이랑 바지랑 티랑 같이 사서 했는데 생각보다 약간 헤비메탈의 느낌이 좀 나지 않아서 제가 찡이라고 하나요? 찡 이런 거를 이제 다 달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배우님들에게도 좀 공통이 될 것 같아서 실제로 이제 음악을 듣고 이제 좋아졌다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좀 음악 듣고 어떻게 캐릭터랑 좀 접목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아마 의상을 입으셨을 때도 아마 안 입었을 때 연기하는 것과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경험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천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는 음악 영화라고 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영화를 찍는 내내 기타 한번 만져보지 못했고요. 의상 같은 경우에는 좀 겸손해지더라고요. 이게 움직일수록 가죽 소리가 부드득 부드득 나서 약간 행동에 약간 좀 제약이 걸리는 게 오히려 좀 캐릭터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한배우님. 네,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줬는데 확실하게 의상을 입으니까 저희가 평소에는 진짜 작은 원룸에 모여서 침대에 억지로 기대서 좀 불쌍하게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연습실에서 한 번씩 하고 그러다 의상을 입게 됐어요. 입게 되니까 이제 진짜 그 가죽 소리와 제 행동에서 나오는 모든 거에 제약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힘이 됐고 사실 그렇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듣긴 했는데
정말 솔직하게 연기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 제 음악을 하는 연기를 하지 않아서 그냥 저희 배우들이 가는 길이 이분들이 가는 길과 좀 맞닿아 있다 이 정도의 공감대를 가지고 연기를 했고요. 음악을 들어서 아 내가 연기를 좀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배우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감독님 표정이 계속 안 좋아지시는데 네, 모자 밑으로 보이네요. 네, 여민석 배우님. 저는 메탈은 듣지 않습니다. 헤비메탈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음악은 저는 이제 그런 쪽이라서 그쪽과는 전혀 반대쪽에 있는 음악을 많이 듣고요. 음악 들어보란 얘기를 저는 못 들어서 뭐 락을 딱히 락이나 헤비메탈을 들어보지 않았고 의상이 처음 왔을 때 동묘에서 얼마 주고 산 건지 모르겠는데 다 가짜거든요. 그래서 통풍이 안 돼가지고 그 대목만큼 되게 불쾌했어요. 그 옷을 입으면 그 더운 날 그 옷을 입고 가죽 바지랑 다 입고 하느라고. 근데 그 옷을 입었을 때 오는 그 어떤 뭐랄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그런 몸의 바이브가 생기더라고요. 저희도 모르게. 저는 심지어 락이나 메탈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역시 옷이 날리오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감독님하고 영화 찍고 나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시거나 네, 연락 안 하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고 이번이 마지막 GV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12월에 서독제 할 때도 저렇게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도 나온 거 보니까 네, 다음에도 연락드리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노일경 감독님께는 이 체험 삶의 현장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5분 정도로 짧긴 하지만 그래도 작업 기간은 네, 생각보다 좀 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좀 걸렸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이거를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하면 그리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또 그리고 해서 만들었는데 한 3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그리고 하는데 3달 정도 걸린 것 같고 그래서 5분은 좀 짧다 싶어가지고 새로 만드는 애니메이션은 한 10분 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새로 만드는 작업 같은 경우도 회사에 출근하시고 나서 이제 퇴근하면 또 작업하시고 하는 방식인가요?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 받았고요. 네, 또 한 분 또 손들어 주시면 네, 저희가 기념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없으시면 네. 네. 아닙니다. 네. 여기 앞쪽에 손 들어주셨는데 한 번만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그 박영길 씨와의 차 한잔 하나 질문인데 그 되게 과거 그 대화하는 톤이랑 흑백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애초에 사용하신 이유랑 그걸 왜 사용하시려고 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되게 대화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이미지화를 좀 하고 싶었던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 60년대 영화들 보면은 약간 어색하고 투박하고 그런 느낌 좀 있었어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가져오고 싶다. 그리고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여유 있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좀 그 사람들이 되게 여유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공포를 또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좀 그런 걸 하고 싶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흑백이 좀 됐고요. 네, 저도 좀 재밌는 대답을 하고 싶은데 영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감독님은 답변만 하시면 뭔가 죄지은 사람처럼 그러시는데 예,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박영길 씨와의 차 한잔에 궁금한 게 공간이 이제 다방인 걸로 보이는데 실제 다방을 찾았는지 아니면 좀 세트로 구성을 한 건지 궁금하고요. 공간에 좀 조건이 있었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다방을 섭외를 했고요. 저기 을지로 쪽에 했었는데 다방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저기 물레동부터 해가지고 그냥 서울권에 있는 건 다 찾아봤는데 그 한번 방탄소년단 분께서 다녀가신 이후로 다방
빌리는데 페이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구했고, 그래서 그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대한 해보자 해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념품은 없지만요. 저희가 시간은 더 있어가지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신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없으시면 제가 그럼 또 질문 좀 드리고 나서 생각나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극영화 새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현장에서의 이제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뭐 3인방 같은 경우는 좀 그려지긴 하지만 또 그 외에 이제 작품들은 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뭐 감독님이나 배우님께서 누가 좀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배우님께서 질문만 가면 아니면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때 이제 영화 작업을 해본 친구가 이제 촬영 감독이랑 조연출 친구랑 그 동시 녹음한 친구 이렇게 있고, 다른 분들은 이제 법대생이랑 그 서양학과, 뭐 동양학과 이런 영화 작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프리 프로덕션 때 촬영 감독 친구가 그 수업 같은 걸 했어요. 워크숍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촬영장 가면 이런 일을 하고 뭘 들고 와달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알려드렸는데 의외로 현장에서 다들 잘 해주셨고, 백업을 날린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었어서 무탈하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3인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이야기로 이제 많이 풀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원테이크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대사량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 대사량들에서 시나리오 있는 대로 이제 배우분들이 그 대사를 한 건지 아니면 좀 일종의 애드립 같은 경우도 허용했는지도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감독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저번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 애드리브가 들어가기 되게 힘든 시나리오여서 타이밍상에.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한 명이 말하고 있을 때 나머지 배우들이 사실은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 다 그 대본에는 없으니까요. 그런 지점들이 좀 애드리브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틈틈이 살짝씩 껴드는 약간 그런 약간의 대사들은 이제 배우들이랑 사실은 리딩 때 좀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어서 했고요. 그리고 이 대사가 확실히 길다 보니까 배우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거나 어순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제가 또 그런 거에는 또 되게 꼼꼼하게 조금 얘기를 했어서 배우들이 그거 지키느라고 좀 고생을 좀 많이 해서 제 생각에 어떻게 보면은 좀 빡빡해지지 않았을까, 촬영할 때 대사 처리를 할 때. 그 대신 한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는 좀 그나마 그때 자유가 확 이렇게 늘어나니까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독님 말씀에 세 분 배우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역시나 저희 이게 원테이크 이렇게 긴 테이크다 보니까 그 테이크 자체를 몇 가지가 좀 거의 뭐 한 30테이크씩 이렇게요. 무슨 대작을 찍겠다고 이렇게 배우들을 갖다가. 근데 저희가 다행히 그 연극을 되게 위주로 베이스로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이라 대사를 외우거나 그런 거에 큰 힘듦은 없었고, 감독님이 테이크를 왜 자꾸 다시 가는지 그런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테이크를 가다 보니까 그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배우님들은 더 하실 말씀 제가 한마디만 네. 두 분 대결로 가고 있나요? 이게 사실 다 찍고 나면은 이제 편집을 하는 저는 이제 계속 그 전 테이크들을 보고, 이제 배우들은 미화가 되거든요. 약간 이제 마지막 최종본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 배우들이 3명이고 4명이다 보니까 그 다 저마다의 컨디션이, 누구는 초기에 조금 잘 되고, 누구는 중반에 이제 좀 잘 되고, 누구는 이제 후반에 잘 되고, 이게 셋이 거의 뭐 이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 테이크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약간 그 아쉬움, 그 세 명이 다 연기를 다 잘한 순간이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컨디션 상에서. 근데 그거는 이 앵글상 어쩔 수 없었던 약간 그 면이 있는데 그러다가 한 20테이크, 막 30테이크 넘어가면 이제 좀 이제 반자동으로 약간 조금 이제 몸에 익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좀 테이크들이 좀 힘이 빠지면서 연기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좀 잘 붙은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간다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제 감독님은 덧붙임이 있었고요. 노희경 감독님께는 이제 이 극 중에 나오는 캐릭터들도 굉장히 귀엽긴 하지만 그 성우들로 했는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또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입히는 과정에서는 좀 그 배우분들에게 어떤 요구를 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배우랄 게 없었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성우를 저랑 제 친구가 했는데 딱히 디렉팅을 줬다고 한 건 애벌레를 원래는 되게 귀여운 목소리로 내려고 했었는데 좀만 더 할아버지 같았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그렇겠네요. 감독님 본인이 또 참여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막 지도할 것도 딱히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저쪽에 계신데요.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 영화 너무 좋은 영화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인방 팀 배우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연극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도 공연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앞으로의 배우님들의 향후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찬 배우님부터 말씀드릴게요. 배우 사실 오늘도 공연을 하나 올리고 왔고요. 앞으로 활동 계획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신다면야 계속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9월 중에 이제 공연을 하나 다시 할 생각이 있고요. 계획도 돼 있고요. 저도 역시 향후의 활동 계획은 그냥 시켜만 주시면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배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대학 때 되게 연극만이 순수예술이고 매체나 미디어는 나쁜 거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가 있는데요. 어쨌든 연극이 좋아서 연기를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연극 작업들이 예약돼 있지만 사실 매체가 재밌는 점이 이번 3인방을 찍으면서 좀 많이 느꼈고 결국 매체로 하는 게 가장 저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두 개 다 하고 싶지만 저 역시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다 않고 그냥 배우로서 굳이 선호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좀 향후 계획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좀 다른 분들도 앞으로 이제 계획과 함께 마지막 인사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지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화제에 많이 와서 GV 많이 해서 GV도 잘하는 배우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건강하게 작품 활동 계속하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이관입니다. 요새 막 유튜브 보면은 우리 한국 영화의 위기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어젯밤에도 그거 보다가 조금 이거 억울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컸을 때는 황금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영화 감독 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침체기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사실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좀 오기가 생겨서
뭔가 이럴 때 더 영화를 더 잘 찍으면 영화가 짱인데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영화를 더 잘 찍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보러 올 것이고 오히려 이럴 때 항상 영화사를 보면은 뭔가 더 새로운 뉴 웨이브 같은 것들이 오니까 곧 춘추 전국 시대처럼 열려서 새로운 감독들이 많이 제 옆에 계신 감독님들이 더 극장에 걸어서 한국 영화가 좀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했었던 주부들 중에서 오늘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다들 귀엽고 유쾌한 영화인데 저만 약간 참모를 강하게 좀 그런 것 같아서 보면서 되게 계속 민망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열심히 글 쓰고 찍고 뭐 많이 볼 수 있는 영화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 저녁인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내일 출근하고 또 퇴근해서 애니메이션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공 감독님께서 이제 회사 출근 안 하시고 이렇게 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바라고요. 박영길 씨와의 차 한 잔이 오늘 이렇게 오신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상 받은 작품 아닐까요?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서울독립영화제에 상영됐던 이제 영화들 가지고 좀 일종의 앵콜을 상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에 또 GV 참석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